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오늘은 소버린 AI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인앱소프트, 클라우드웍스, 심플랫폼, BQAI. 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입성을 했는데요. 저도 두 종목 정도를 거래를 했는데, 한 종목은 손절, 그리고 한 종목은 보유 중입니다. 일단 저는 이 심플랫폼이라는 종목이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좀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심플랫폼이라는 종목을 거래하기 바로 앞전에 심플랫폼은 거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BQAI. 이 BQAI라는 종목을 이제 오전에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소버린 A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지금 보시면 관련 뉴스로 상당히 많은 그런 뉴스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BQAI라는 종목을 거래를 할 때는 이 종목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들어가면서도 이때가 호가에 굉장히 그게 쌓여있는 잔량 금액도 너무 작았고, 그래서 이제 비중도 많이 줄였고요. 손절을 하면서도 이거 몇 호가 정도는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밀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느낌이 들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10시까지 계속 종목을 제가 모니터링만 하고 제대로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갑자기 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제법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또 이 더즌이라는 종목을 모니터링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근데 또 강한 테마 중에서 등장을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요 종목을 결국은 이제 건드렸는데, 제가 진입을 할 때가 거래 대금이 한 300억? 조금 넘는지 안 되는지 가물가물한데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거래 대금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안 되고 쭉 밀리면서, 그것도 빨리 던진다고 던졌는데 아무튼 밀려가지고 한 마이너스 3%, 그 정도로 손절을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래 대금도 좀 받쳐주면서 좀 격이 좀 괜찮은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생각까진 좋은데, 이 사인앱소프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막 종목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는 동안에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래대금이 좀 너무 낮은 종목은 잘 안 보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얘도 만약에 미리 제가 발견을 했으면 이때쯤 이런 데서 거래대금이 약한 종목은 시장가로 안 따라붙으면은 이런 데서는 거의 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사져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격을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잘 안 사지니까 때로는 시장가 주문도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미 여기서 상을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이 종목도 소버린 AI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사인앱 소프트가 11시 57분에 이제 상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BQAI를 그러니까 10시 20분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너무 빨랐다. 소버린 AI 관련주가 조금 더 익을 때까지 인내심을 좀 가지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시간 지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후장에 매매를 했으면 좀 더 나았겠죠. 아무튼 그리고 심플랫폼,
이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걸 보면서 이때는 제가 거래를 못했어요. 이때 여기 뚫을 때 샀으면은 그래도 수익이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이때는 제가 또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다른 것들 막 보고 있어가지고 소버린 AI 관련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엄청 집중력이 높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바랬던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거잖아요. 한번 때려주고 눌렀다가 빨리 여기를 뚫고 나가는 거. 저는 여기를 이제 오늘 이거다 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참 오운화돼서 이제 이때 뚫고 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이때는 오후장에는 거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신플랫폼은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 크라우드웍스를 지금 보시면은 진입을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호가도 굉장히 얕고 뭐 딱히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라든가 뭐 그런 강한 느낌은 못 받아서 상당히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25%에서 한 30% 정도 수준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손절 까딱 잘못하면 진짜 한 5호가 이상은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그냥 뭐 안 하든가 아니면은 비중을 상당히 좀 작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매수하기 전에 호가를 한번 들여다봐서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내일 운 좋게 갭을 높게 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은 그렇게 저에게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아쉽게 매매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타점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타점이 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이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실제로 강한지를 봐야 됩니다. 치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왜냐하면 쳤으니까 여기서 팔려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팔면은 주가가 이렇게 살짝 밀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더 갈 거다라는 이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나가버리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돌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식 기초서적에서는 N자형 돌파다,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다, 자,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매매 기법이라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돌파 매매의 원리는 단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다른 건 안 씁니다. 그냥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바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제가 스스로 해석이 안 되거나 이거 좀 괜찮은 이슈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강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제가 받지 못하면 저는 매매를 못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할 수가.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 자체를 아마 저는 누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버린 AI가 무엇이고 저는 무엇 때문에 강하게 이 이슈를 인지를 하고 매매를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연관 뉴스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연관 뉴스.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럼 뭐 무조건 종목이 많이 가냐? 자, 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단순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죠. 저도 너무 편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가는 건 아니다. 물론 종목의 힘이 좋은 종목들, 좋은 테마인 경우에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소버린 AI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소버린 AI라는 것은 그냥
그냥 자주적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나라의 AI를 의미하는 겁니다. 글로벌 AI가 되겠죠.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챗 GPT,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제민이라고도 부르고 뭐 제미나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만든 AI는 미국식 문화와 언어, 가치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나라 사람들 위주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고자 하는, 집중하고자 하는 소버린 AI는, 자,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제도, 그리고 언어, 그 다음에 역사, 자, 이런 게 반영이 됩니다. 즉,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토종 AI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실제 적용 분야로는 뭐 국방, 의료, 공공행정, 금융, 교육, 외교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한국형 AI의 뭐 대통령 보좌관급의 비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다재다능한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진, 자, 그런 AI가 이제 우리 곁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버린 AI 같은 이런 전략이, 정책이 왜 이제 나올까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뭐 평상시엔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하정우 수석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사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나오시는 분인데 그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 출신이고요. 현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 핵심 인물로 전격 임명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동의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GPU,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AI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GPU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 GPU를 소수 정예 기업에게 몰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AI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데, 이걸 뭐 그냥 아무 뭐 정부 자산으로 다, 정부 예산으로 다 매입을 해서 뭐 이런저런 기업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자, 그런 소수 정예 기업에게 몰아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으쌰으쌰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대표 AI 기업이 탄생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뭐 엘리트 체육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올림픽처럼. 그래서 AI 정책은 스타트업처럼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게 관료주의로 흘러가는 순간 한국은 일본보다도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던졌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또 이 시국에 맞춰서 살짝 이제 은퇴라고 하긴 그렇죠. 은퇴 아닌 이제 일선에서 살짝 이제 물러난 네이버의 창업자 이해진 창업주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국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이 이제 또 AI 핵심 전략 AI 전략 핵심 인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전격 발탁이 되었고, 또 이 상황에 맞춰서 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에는 한때 그래도 우리가 네이버가 이렇게 막 네이버 다음 막 이렇게 초창기 인터넷 초창기 시대에 막 뜰 때, 그때는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야후와 구글을 한때는 그래도 넘어섰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뭐 잠깐이지만 그랬던 이제 창업자로서 이해진 창업자는 데이터 센터 개소식에도 가고 뭐 AI 서울 정상회의 뭐 이런데 이제 참석을 하면서 자 이제 사실 그 일선의 복귀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주권을 빼앗기면은
국가가 종속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막 어떤 게 궁금하면은 AI에다 막 검색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뭐가 인기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 많이 놀러 가고 뭐 무슨 제품이 왜 인기 있는지 온갖 국민들의 관심사가 자 AI에 다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막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걸 외국 기업들이 다 그 데이터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와 좋아하는 거,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해외 AI 기업이 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이제 종속되는 거죠.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유튜브가 뭐 OTT 시장 전 세계를 막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은 조금 뭐 다른 이야기긴 한데 가끔씩 뭐 유튜버가 이렇게 띄워주는 영상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막 그런 걸 막 위로 올려주는 거죠. 걔네들이 파악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살짝 이제 건드리면은 이제 걔네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니까 자, 아무튼 이 데이터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제 자체 LLM 그리고 한국어 특화 검색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식인 자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이제 제공하면서 내재화된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AI 전쟁은 옛날에 이제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검색이었습니다. 검색 여러분들 아시죠? 검색이 얼마나 잘 되느냐. 검색 전쟁의 시대였다라면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AI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AI 제공하잖아요. 지금 제미나이라고. 아이고 왜 이러지? 네, AI 전쟁 시대로 지금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뒤처지는 바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구글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말도 안 되는 굴지 기업이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그냥 그렇죠. 자 여기서 넘어가고 자 왜냐면 이 AI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냥 과거에는 그냥 단순 검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질문을 하면 AI가 답변해주고 자 이런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요.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AI가 판단한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점점 우리의 생각도 AI와 비슷하게 따라가지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외국의 기업에게 다 넘겨준다. 그런 역량을. 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글쎄요, 좀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약간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AI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AI 선진국, AI 초강국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몇 가지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상당히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GPU의 수급을 이제 물건을 받으려면은 그 거의 뭐 엔비디아 몰빵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건 근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GPU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챗 GPT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오픈 AI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AI랑 약간 뭐 은밀한 대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좀 대화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막 이제 행여라도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뭐 해킹이 된다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정보가 싹 다 유출돼 버리면은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AI 산업 양극화. 이건 뭐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이 양극화를 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기업이 이 AI 산업을 독점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식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싫고 복잡고 피곤하고 불편하니까 우리 이제 그냥 우리 이거 하지 말고 뭐 미국이 잘 만든 거 그 오픈 AI 챗 GPT 그거 쓰면 되지. 아유 뭘 또 만들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기술은 자산이지만 이 기술이 만약에 어느 한 기업이든 한 국가로 집중이 되면 그건 그 자체로서 곧 권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생태계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강력한 하나의 영상 권력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지금 잘 느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도 지닐 수 있는 권력을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내어주겠다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 이 분산과 통제를 지금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는 곧 권력이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보의 양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어떤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AI에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했는가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놓치면 여러분들이 쓰는 검색, 지도, 뭐 뉴스, 쇼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만의 어떤 정서,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농담, 말, 표현, 그 다음에 뭐 예절 이런 것들은 토종 AI로 구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막 그 서양 AI 그 챗GPT 막 이런 걸 쓰다 보면 한 번씩 얘가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궁금하니까 뭐 재미삼아서 썼던 적이 있는데 한 번씩 막 반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버린 AI라는 건 이 개념은 기술 전쟁이 아니라 그 주권 전쟁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주요 자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뭐 네이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도 네이버가 투자한 뭐 소버린 AI 관련주다 이러니까는 등치 적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평상시에는 꼼짝달싹도 안 하던 종목이 오늘처럼 오늘 그토록 강하게 움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전쟁의 AI 전쟁의 승자 이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강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